당태종의 정관의 치. 626년 당나라 건국 초기. 황희를 둘러싼 형제들의 암투는 현무문의 변이라는 피의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형과 동생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이세민.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잔혹한 독재자가 될 것인가? 역사는 그에게 태종이라는 묘호와 함께 정관의 치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626년 7월 2일 이세민은 자신을 암살하려던 태자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현무문에서 기습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한 그는 결국 아버지 당나라 고조 이연으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아 제2대 황제가 됩니다. 626년부터 649년까지 23년간의 치세 동안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철저하게 사람에 집중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관정요가 기록한 명제상들이 있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의 리더십의 핵심은 삼경, 즉 세 가지 거울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첫째, 동경 구리 거울을 보면 의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둘째, 사경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셋째, 인경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서 인경, 즉 태종의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위징입니다. 위징은 본래 적이었던 이건성의 신하였으나 태종은 그의 강직함을 사랑했습니다. 위징의 명언이 있습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위징은 태종이 교만해질 때마다 300번이 넘는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태종은 가끔 화가 나 저 노인네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도 결국 위징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위징이 한 말 중에 아주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내가 간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당태종은 위징이 죽은 후에 위징의 충고를 어기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참패를 맛보고 씁쓸히 후퇴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아,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 원정을 말렸을 텐데 너무나 애통하고 그립구나. 위징이 쓴소리 담당이었다면 국가의 행정과 실무를 책임진 것은 방현령과 두여해였습니다. 이 둘을 합쳐 방두라 불렀는데 이들은 현대 조직에서도 보기 드문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현령 방모 치밀한 기획자였습니다. 618년 당나라 건국 전부터 이세민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그는 정책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두여의 두단, 과감한 결단가였습니다. 방현령이 가져온 수많은 안건 중에서 가장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단번에 선택했습니다. 방현령이 꾀를 내고 두여해가 판단한다. 이 방모두단 시스템 덕분에 당나라의 율령과 제도는 빈틈없이 정비되었습니다. 방현령과 두여해는 깊이 서로 알아주어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한 두 재상은 지금도 현명한 재상의 표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천년을 흐르는 통치 교과서인 정관정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눈 치열한 토론의 기록, 정관정요. 이 책은 후대 제왕들에게 필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의 세종대왕은 이 책을 탐독하며 말했습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신하와 더불어 의논하여 실행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당나라 현종, 문종이 애독했고 금나라 세종은 이 책을 인쇄까지 했으며 청나라 건륭제와 고려, 광종도 이 책을 좋아했습니다.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메이지 덴노를 비롯한 에도시대 쇼군, 덴노들도 정관정요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관정요는 말합니다. 창업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수성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죠. 당태종은 황제의 권위가 아니라 신하들의 지혜를 빌려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증명했습니다. 14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리더의 능력이 뛰어남보다 다른 이의 말을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결단력을 가졌던 이세민, 직원을 아끼지 않은 위징, 기획의 방현령, 결단의 두여해. 이들의 완벽한 앙상블이 있었기에 정관의 치라는 위대한 시대가 가능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거울을 보고 계십니까? 위대한 리더십은 위대한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